자, 셋째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자, 240페이지 밑에 쪽 양괄호 3번에 나오는 자, 202조가 되겠습니다. 자, 202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훼손했다. 자, 그때 악의의 점유자는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선의의 점유자는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쟁점은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겁니다. 멸실되었거나 혹은 훼손됐다고요. 그럼 멸실됐거나 훼손됐으니까 책임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 문제. 자, 1년 동안 을이 펜션을 갖고 영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불이 나가고 부셔진 거지. 이렇게 한동이 부셔진 거죠. 한동이 부셔졌어. 그럼 여기서 을이 자, 책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책임은 현존 한도에서 반환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책임은 손해 전부를 싹 다 배상하는 거. 이게 책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현존 한도 반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동이 부셔졌죠? 그럼 고쳐야 돼? 그냥 그 상태로 주면 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주면 돼요. 현재 존재하는 상태대로. 근데 만약에 전부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면 싹 고쳐갖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 고치면은 돈으로 뱉어야죠. 네? 소를 훔쳤을 때 소가 몇 마리였어요? 처음에 50마리였죠. 50마리. 그죠? 근데 비가 관리를 못해서 소가 도망도 가고 죽고 잡아먹고 해가지고 지금 3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현존 한도 배상이라고 한다면은 30마리 그냥 남은 거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현존 한도라면. 근데 전부 다 뱉어야 되는 거면은 30마리 주고 나머지 20마리 부족한 거 소값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지요? 그 책임. 자, 여기서 현존 한도만 반환하면 되는 거는 점유자가 무슨 점유자일 때? 예, 선의 점유자일 때. 아, 너 선이구나. 그러면 현존 한도 반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악의의 점유자는 전부 다 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저 소 도둑놈은 소 30마리하고 소 20마리 소값도 다 뱉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지는 문장. 자, 이어지는 문장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이어도 전부 배상해야 된다. 자, 여기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가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 말하는 거죠. 타주 점유자는 제 아무리 선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현존 한도입니다. 전부 다 배상입니다. 전부 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현존 한도만 반환하면 되는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자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타주여선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타주가 돼버리면 당신은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존 한도 배상 책임지는 선의의 점유자는 자주를 깔고 있는 선의 점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략돼 있죠, 이 자주가. 그러니까 이게 법의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202조 어디에도 자주 점유가 안 들어가 있죠. 자주 점유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략시켜 놓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타주면 선이라도 싹 다 배상입니다. 이렇게. 천재들이죠, 천재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때 물어보는 것도
여기에 자주가 생략돼 있는 걸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여기를 물어봐. 여기를. 현존 한도 배상 책임은 선이이면서 뭐까지 필요하다? 자주도 필요하다. 요걸 물어본다고. 요거를. 선이 자주. 선자. 선자예요. 멸시 훼손 책임은 선자예요. 선자. 선이 자주. 선자. 자, 그래서 오른쪽에 도해를 보시면은 참고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선의점유, 악의점유가 있고, 자, 선의점유에서의 자주 들어가면은 여기가 현존 이익 배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선자. 아무리 선이라도 타주면 전부 다 배상이고요. 만약에 애초에 악의점유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다 전부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경우밖에 없죠. 현존 한도는요. 선의자주. 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비용 청구의 문제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 자, 비용을 청구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자, 그리고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비라는 거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고, 비용을 투입해도 이 필요비는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필요비는. 그러니까 뭐 관리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관리비 낸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소한테 염을 갖다 준다고 해서 소값이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관리비라고. 관리비. 유지비용 그런 거. 전기세 이런 거. 근데 유익비는 비용을 투입시켰을 때 가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물을 뭐 인테리어 했다. 그럼 가액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소한테 성형수술 시켜줬어요. 그럼 소 가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거죠. 농담이에요. 예, 어쨌든. 자, 이건 이제 비용 투입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거. 가액 증가. 이렇게 비용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자, 보죠. 1항부터.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는 지금 둘째 줄에 나오듯이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보존비용. 자, 근데 셋째 줄 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2항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자,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 선택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점유자는 선악 상관없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여기는 선악이 필요 없어요. 선의도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악의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필요비.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뭐 수선 유지비, 뭐 공조공과 세금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통상 필요비도 있고 특별 필요비도 있다고 돼 있죠. 자, 필요비는 그 안에서 무슨 필요비도 있고 통상 필요비. 통상 필요비도 있고 특별 필요비도 있어요. 통상 필요비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필요비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비용, 매일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특별 필요비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얘는 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망가져가지고 수선을 했어요. 건물이 망가져서 수선했습니다. 수선 비용을 매달 한 번씩 계속 내진 않죠. 수선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죠. 한번 특별 필요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선을 했다고 해서
가액이 증가되지는 않으니까 유익비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자,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과실을 취득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필요비 중에서도 이 통상 필요비만큼은 청구하라고 청구하지 말라고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03조 1항에서 말하는 게 요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청구할 수 없는 건 통상 필요비를 청구 못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특별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청구 못하는 건 뭐를 청구 못한다고요? 통상 필요비를 청구 못한다고. 통상 필요비를. 여기를 청구 못해. 여기를. 왜 청구 못하냐? 네가 과실을 먹었잖아. 과실을 먹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과실하고 통상 필요비하고 통상 필요비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쌤쌤이 하자는 거예요. 쌤쌤이. 이해되시죠? 퉁. 이걸 퉁이라 그러죠? 퉁치자. 퉁. 그래서 통상 필요비예요. 퉁치니까. 그죠? 퉁치잖아, 퉁. 그래서 통상 필요비라고요. 티읕이죠, 둘 다? 네. 얘도 티읕인데요. 죄송합니다. 얘는 퉁 못 쳐요. 특별비도 퉁 못 친다고요. 유익비도 퉁 안 됩니다. 퉁 되는 건 뭐만? 통상 필요비, 통상. 그죠? 통상 필요비. 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거를 퉁상 필요비라고 외웠어요. 퉁상 필요비.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치했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용 청구는 두 번째. 점유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에요. 불문하고 인정. 더 넘어가면 제가 사라질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불문하고 인정. 카메라에서 제가 이제 사라져요. 이제. 불문하고 인정이에요. 선악 불문.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을이 자 펜션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지금 펜션 반환해야 됩니다. 야, 근데 내가 이 펜션에다가 지금 인테리어를 이 양반아. 내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5천을 때려보다 5천을 지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부었고 그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유익비를 지출한 거죠. 그럼 그거 달라고. 그거 달라고 을이 청구해 못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 청구예요. 달라고. 언제 청구하냐? 반환할 때. 펜션을 반환할 때. 얼마 달라고 청구해요? 5천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럼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 5천 부었어? 5천 부었어. 그럼 지출한 비용은 5천이죠? 근데 증가된 비용은? 야, 증가된 비용은 3천 증가해, 3천. 그럼 3천을 줘야 돼요? 5천을 줘야 돼요? 선택하면 됩니다. 지출 금액하고 증가분 중에서 선택해서 주면 돼요.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가 선택해요.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5천을 줄지 3천을 줄지. 그럼 당연히 얼마를 선택해요, 갑은?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지. 이걸 3천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3천 주는 거예요, 3천을. 갖고 가라고. 그죠? 점유자가 선택, 회복자가 선택.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아니, 제가 소를 50마리를 갖고 와서 소 염을 저기 비용 들어갔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소가 아파서 병원비, 소 병원비. 다 해보니까 지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들어갔어요. 100만 원 내놓으세요. 100만 원 청구. 100만 원 달라고 청구. 여기서 해 못해. 100만 원 청구. 돼야 안 돼, 이거?
에? 됩니까? 돼요? (100만 원) 청구 돼, 안 돼? 됩니다. 선악 불문이에요. 선이만요, 선악 불문이요. 선악 불문이라고요. 아니 그럼 소를 훔친 도둑놈도 비용 청구가 된단 말입니까?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출제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출제하는 거 출제하는 거죠. 아니 도둑놈이 비용을 청구한다고? 예, 도둑놈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요. 민법에서는 목적물에 비용이 투입됐는데 그거를 꽁으로 드시면 부당이득이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목적물에 비용이 투입돼 있는데 그걸 꽁으로 드시면 부당이득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챙겨줘야 돼요. 걔가 도둑놈이라도. 그 의미입니다 지금. 선악 관계없이 비용 청구권 인정된다고요.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입니다. 자, 기획부터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반환을 할 때 회복자 선택으로 증가액이나 지출 금액에서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칠판에 썼던 지출 금액은 5천이었죠. 인테리어 비용 5천. 근데 증가액은 얼마였다고요? 3천이었다고. 이거를 회복자가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발생 시기입니다. 203조 비용 청구는 자, 둘째 줄에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 받거나 아니면 반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행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따가 좀 추가하세요. 5번 상대방. 5번 해가지고 추가하세요. 밑에다가 상대방. 비용 청구 상대방이에요. 5번 추가하세요. 5번 상대방. 상대방 회복 당시. 회복 당시 소유자예요. 회복 당시의 소유자. 이게 상대방이에요. 소유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보죠. 메일 정리 노트. (4회차) 거. 자, 메일 정리 노트 4회차 거예요. 그렇죠. 언제적 메일 정리 노트인지. 예? 4회차 거. 1월 20일에 받으셨던 거예요. 다 들고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 추정 규정은요. 200조 적법 추정 말하는 거예요. 아까 200조 적법 추정. 부동산에 적용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어디에만 적용? 동산. 동산에만 적용. 맞는 말. 자, 2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과실 취득했어, 안 했어? 과실 취득했죠? 그럼 통상 필요비 청구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되죠? 퉁치니까. 과실하고 통상하고 퉁치니까 안 됩니다. 자, 4번 먼저 볼게요. 4번.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지금 악이죠? 그럼 현존 한도예요? 싹 다 배상이에요? 싹 다 배상해야 돼. 싹 다 너는. 자, 5번 내려가세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자,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러죠, 지금? 그거 아니지. 누가 선택?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죠. 6번 내려갑니다.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에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죠? 지금 여기 지금 요거,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 요거.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 소유자였고, 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어요. 을이 샀어. 매매해갖고 샀지. 그럼 을이 매수자지. 지금 매수자. 땅을 샀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매매가 무효네. 무효. 그럼 매수자는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3조에서 말하는 점유자죠. 그리고 갑은 뭐가 돼요? 회복자. 회복자. 야, 근데 내가 땅을 당신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땅에다가 계량 비용을 투입했어. 계량 비용. 내가 땅을 다 계량했단 말이야. 계량 비용. 그럼 그 비용을 달라고 비용 청구해 못해? 할 수 있죠.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가액 증가됐으니까요. 계량 비용 청구합니다. 청구한다는 거죠. 근데 계량 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갑이 땅을 그새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병한테. 그새 팔고 명의도 다 넘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병한테.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라는 거죠. 병. 을이 토지를 반환할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가 상대방이라고요. 그럼 비용 청구를 갑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문에서. 그러니까 비용 청구는 회복 당시의 소유자한테 하는 것이다. 비용 투입 당시 소유자요, 회복 당시 소유자요. 회복 당시 소유자. 갑은 회복 당시 소유자가 아니지. 갑은 비용 내가 투입할 때 그때 그 당시의 소유자지. 비용 투입 당시 소유자. 맞나요? 근데 병은 비용 투입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병은 뭐예요? 회복 당시. 내가 반환할 때 그때 그 당시. 반환 당시에 그때 그 소유자. 걔한테 비용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문 다시 보세요.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여기서 매수인이 을입니다. 지금 을이 필요비를 지출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매도인 갑입니다. 갑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넘겼습니다.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점유자인 매수인 을은 양수인, 여기서 양수인이 누구예요? 병이지, 병. 그죠? 갑은 양도인, 양수인.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그리고 3번 지문. 3번 지문.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거 다 쓰세요. 548조. 548조예요, 이거. 이행지체로 계약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가 됐다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건물을 인도받았어요. 매수인이니까 건물 인도받았다. 갑은 돈을 받았죠. 5억을 받았어요. 갑은. 갑이 이제 을한테 등기 넘겨줘야 돼요. 서류 넘겨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근데 갑이 서류를 안 넘겨. 지체하고 있죠. 서류 안 주고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은 을은 여기에 대해서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 빨리 하라. 근데 독촉을 하는데도 계속 안 하면 이건 완전 채무 불이행 되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을은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죠? 예,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을이 해제권 행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유효였던 매매가 뭐가 되죠? 무효가 돼요. 무효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에게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라는 거는 받았던 거를 다 되돌리는 건데 요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것들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현존 한도 반환이에요? 싹 다 반환이에요? 싹 다 반환이에요. 선의만 선악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이게 548조예요. 그럼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을은 갑한테 받았던 건물을 돌려줘야지. 맞아요. 갑은 5억을 돌려줘야지. 맞아요. 자, 근데 야, 건물 받고 나서 3개월 지난 뒤에 해제된 건데 그럼 3개월 동안에 뭐 더 줘야 돼요? 사용료요. 건물에 이자가 붙진 않겠죠, 그죠? 사용료 줘야 돼, 사용료. 과실을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5억에도 3개월 지났으니까 뭐가 붙어요? 이자. 그럼 5억만 주면 돼, 이자도 줘야 돼. 이자도 줘야 돼요. 건물만 주면 돼, 사용료도 줘야 돼. 사용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과실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과실을 뱉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실 다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만약에 이 사례가 201조가 적용되는 사례라면 을이 선의의 점유자일 때 과실을 먹어도 돼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이 사례가 만약 201조 적용되는 사례면 (201조에서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지가 선의라면 사용료 줘야 돼, 사용료 안 줘도 돼? 사용료 안 줘도 돼요. 사용료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201조 적용시키면. 근데 지금은 계약이 해제,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201조 적용, 548조 적용. 이게 적용된다는 거지, 이게. 안타깝지만 201조가 적용되지 않고 요게 요 548조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548조에서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선이든 악이든 받은 거 다 뱉으라는 거예요. 부딪히죠. 지금 조문에는 부딪히고 있죠. 여기가 우선 548조 우선 적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을은 사용료 선이지만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된다는 거죠.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줘야 된다는 거지. 자,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 인정돼, 인정 안 돼? 인정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출 지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겁한 지문이죠. 그죠? 우리한테 201조를 떠올리게 해놓고 548조로 냈던 지문이에요. 나쁜 놈들이.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 지문의 논점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출제자 의도는 지금 이 사례가 201조 적용 사례가 아니고 548조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다 반환해야 돼. 과실을 먹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점유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가 보죠. 소유권으로. 자, 소유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256페이지부터가 소유권입니다. 자, 7, 8조 닦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유권 먼저 256페이지에서 위쪽에 211조. 211조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면적 지배예요. 소유자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부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완전 물권 소유권이죠. 자, 만약에 사용 수익만 한다면 사용 수익만을 한다면 그거는 용익 물권이에요. 용익 물권 그거는. 자, 만약에 처분만을 한다면 그것은 담보 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은 완전 물권이다, 제한 물권이다. 얘네들은 제한 물권이에요. 근데 소유권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하죠. 그러니까 제한 물권, 완전 물권이라는 거죠. 자, 밑에 쪽 내려가 보죠. 양괄호 2번의 성질로 내려가 보죠. 성질.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면성입니다. 소유권은 이외 물권들은 일면적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익 물권은 사용의 가치, 담보 물권은 교환의 가치를 지배하는 건데 소유권은 다 지배한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완전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 확인합니다. 항구성. 소유권은 존속기간 정해서 성립시킬 수 없고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것다가 추가해 주세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안 걸려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유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영원하다. 영원해. 영원하다. 네, 이런 걸 이제 항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고요. 자, 이건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258페이지. 자, 이제 상린 관계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린 관계에서 상자가 뭐냐면은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 이 린이 이웃 린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으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들이에요. 그게 상린관계예요. 네? 상린관계. 상린관계. 왜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웃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웃. 여기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를 을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린 붙어 있잖아. 이웃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간의 어떤 이용 조절 목적. 토지에 대한 이용 조절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상린관계라고 해요. 여기 조문이 많아요. 여기 조문은 먼저 첫 번째로 밑에 216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16조부터 조문이 상린관계가 216조 부터 시작이 돼서 244조까지예요. 겁나게 많아요. 조문이 꽤 많죠? 네, 20개 넘죠 지금. 근데 시험에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가 많다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한 문제. 안 나올 때가 더 많고. 한번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할 건지 버릴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거 중에서 나올 것만 해야 돼. 나올 것만. 나올 만한 것만 해야 돼. 나올 만한 것. 그럼 네가 뭐 무슨 네가 뭐 예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올 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기출됐던 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나올 것만 했는데 딴 데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때 버려요. 어쩌겠어요 그때는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올 것만이 뭐냐? 먼저 219조입니다. 그리고 220조. 여기가 주의토지통행권이에요. 주의토지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물어봤던 게 경계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경계 관련 조문들. 이것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몇 조인지 짚어드릴게요. 일단 259페이지에서 지금 양괄호 4번 보이시죠? 주의토지통행권 219조하고 220조 여기랑 그 다음에 좀 뒤로 가가지고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265페이지 와보세요. 265페이지 와보시면은 양괄호 6번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237조부터 밑에 240조까지 여기만 하자는 거죠. 경계 관련 200 몇 조예요? 37조부터 몇 조까지? 240조까지 여기만. 다른 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언제까지? 평생. 평생 할 일 없어. 평생. 그냥 아예 안 볼 겁니다. 평생. 빠이빠이. 안 봅니다. 자, 그러면 주의토지통행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19조, 220조입니다. 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붙어 있어요. 일단 인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토지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접. 자, 인접해 있고 길은 이렇게 나 있고 길은 이렇게. 그리고 주변은 산이에요. 주변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다른 사람 땅이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갑이란 사람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길에 나가려면 남의 땅 밟고 가야 되죠. 이게 갇혀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맹지죠, 맹지. 맹지 소유자죠. 그럼 맹지 소유자 갑은 여기 이웃하고 있는 땅 있죠. 을땅을 밟고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공로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런 걸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하냐면은 통행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통행권자. 아니 갑이 둘러서 가면 안 됩니까? 뒤에는 다 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돼 있다. 산. 그죠? 산 못 그리겠어요. 산. 다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나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을이 허락을 해줘야 돼? 허락 안 해도 돼?
네? 자, 을의 승자. 을은 통행지 소유자입니다. 자, 을은 통행지. 자, 통행지 소유자. 자, 통행지 소유자 을의 이 사람의 승낙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승낙 없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을이 통행하지 말라고 해도 통행할 수 있다고요. 단 갑의 땅이 뭐일 때? 맹지일 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도 을 땅을 밟겠다 그러면 을이 안 돼요. 그러면 통행 못 하죠. 근데 지금은 맹지잖아요. 그럼 얘가 승낙을 안 해줘도 통행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해버리면은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승낙 안 해주면은 날라요. 맞아, 날라. 이 점프해야 돼. 이렇게 점프해서 나가야 돼. 점프해서 이렇게. 아니면 을이 그러는 거죠. 야, 그냥 뒤에 산으로 가라고, 산으로. 산을 타고 가라고, 산을 타고 이렇게. 그럼 산을 타야 되겠죠? 그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놀부들 때문에 승낙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승낙 없어도 돼요. 단 네가 이걸 통행하면, 네가 통행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포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길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을한테는 손해가 생기는 거죠. 을한테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 손해를 보상하지 마. 손해 보상해줘야 돼. 손해를 보상하시라는 손해 보상. 그러니까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는 유상통행, 무상통행. 유상통행이에요. 공짜 아니에요. 유상통행. 돈 내야 되죠. 근데 뭐는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다고요. 자, 219조 1항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습니다. 자, 지금 통로가 없다는 말은 맹지란 뜻이에요. 갑당이 맹지예요, 지금. 이때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안 돼요. 혹은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물론 산에다가 터널 뚫으면 되죠. 산에 터널 뚫으면 되잖아. 을땅 안 밟고. 네가 돈이 많으면. 그쵸? 근데 터널 뚫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통로 개설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손해가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해야죠. 손해가 적어야 되겠죠? 응? 갑이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주위 토지 통행권자니까 내가 통행을 이런 길을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에? 남의 땅 한가운데서 길을 이렇게 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을의 손해가 커지잖아요. 그죠? 길을 낼 때 가운데로 해요? 가쪽으로 해요? 가쪽으로 이렇게 가세로 하라, 가세로 이렇게. 이게 손해가 적은 장소 방법이죠. 요게 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항 내려가면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시라는 겁니다. 즉 유상 통행권입니다. 자, 관련된 판례들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260페이지로. 자, 위쪽에 니은부터 확인하세요. 니은.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로를 개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거를 갑이 부담, 을이 부담. 갑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무슨 비용을? 통로 개설 비용이요. 통로를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유지 비용 있죠?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밑에 판례 보세요. 넷째 줄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쓰세요. 주차를 한 거예요. 하라는 통행은 안 하고 뭐 했습니다? 주차를 해놨다고. 그럼 주차를 해놓은 거는 통행입니다, 점유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러면 통행지 소유자 을이 가만 안 냅두고 나가. 차 빼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2번에서요. 네 번째 줄 오른쪽. 달랑 네 번째 줄 오른쪽. 토지 통행,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 상호 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한테도 다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꼭 소유자만 통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맹지를 빌린 사람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날라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얘네들한테도 통행권 인정돼 안 돼? 인정된다고요. 근데 그 밑에 줄은 명의신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은 나쁜 사람이죠. 이 투기 세력이죠. 투기 세력. 투기 세력한테는 통행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신탁자는. 자, 기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있다고 지금 통로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로로 나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통로 있죠? 통로 있잖아 통로가. 야 지금 통로가 있으니까 맹지야 맹지 아니야? 맹지 아니지 그럼 통로 있는데. 그럼 통행권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통행권으로 가야 돼요? 통로로 가야 돼요? 통로로 가야지 통로로. 근데 통로로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일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다리가 아파요. 둘러가야 되니까 다리가 아프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둘러갈 거야? 직진으로 갈 거야? 난 직진으로 갈 거야. 직진으로. 인생은 직진. 직진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통로가 있지만. 여기가 더 편리하니까 나 일로 가겠다. 말 돼? 말 안 돼? 말 안 된다고. 인정 안 된다고. 응? 네 편리할 거라고 통로. 아예 안 된다고. 자 보시면 지금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하겠다?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요. 다리 아파도 통로가 있으면 통로로 다니시라고요. 자, 근데 또 니은이에요.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어요. 그럼 통로 있으니까 통로로 가는 게 맞죠? 자,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해요. 이용에 적합해요? 이용에 부적합해요? 부적합하다고. 통로가 있어, 통로가. 통로가 있죠, 통로가. 근데 여기에 지뢰가 깔려 있어요. 지뢰. 그럼 지뢰 깔려 있으니까 여기로 다녀, 못 다녀? 못 다니지, 지뢰가 있는데. 통행 못 하지, 통행을. 그러면 통로가 있더라도 이건 사실상 맹지로 봐야 되죠. 그러면 갑이 을의 땅을 통행할 수 있어, 없어? 통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통로가 있으면 통로가 있다는 건 맹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 을의 땅 밟고 가야지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돼? 인정 안 돼? 인정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통로가 이용에 적합, 이용에 부적합.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지금. 왜 이용에 부적합해요? 지뢰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럼 못 땡깁니다. 그죠? 땡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이때는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에 부적합하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해줘 안 해줘? 인정해주겠다고 이때는 통행권.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표현들을 잘 보고 그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인정. 자, 내려가세요. 밑에 인정 범위로 내려가세요. 기역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미래용법이야, 현재용법이야? 현재용법이에요, 현재용법.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하겠다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원래 통로가 좀 좁았어요. 사람만 겨우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차를 살 거예요. 차를 살 거니까 이제는 사람만 다닙니다. 차도 다닙니다. 차도 다니잖아 이제. 그러니까 통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넓히자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차가 댕겨야 되니까. 그죠? 차 언제 살 건데? 그러니까 차 5년 뒤에 살 겁니다. 5년 뒤에 제가 차를 살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로 미리 늘립시다. 는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이거를 늘리려면은 네가 지금 차를 샀을 때, 네가 지금 차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늘리려면은 네가 차 5년 뒤에 사니까 5년 뒤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에? 미래용법, 현재용법. 현재용법이라고요. 장차 이용 상황 미리 대비해서 정하는 거 아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 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로를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변경이 됩니다. 고정 아니에요. 고정 X 변경 가능. 자, 그리고 미음으로 내려갑니다.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됐습니다. 공로에 접하게 됐다는 거는 여기 길이 들어선 거죠. 길이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길이 이렇게. 그럼 공로가 들어섰죠. 그럼 통행권으로 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맹지 아니죠. 그럼 통행권이 어떻게 돼? 소멸된다는 거죠. 시읒.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들 철거돼야 됩니다. 만약에 담장이 통로를 막고 있어요. 그럼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행을 해야 되니까요. 자, 거기다 좀 추가해 주세요. 자, 여기 뭘 추가해 주냐면은 자, 통로 개설 비용. 통로 개설 유지 비용. 부담하는 사람. 이건 통행권자예요. 통로 개설 유지 비용 부담 통행권자. 밥이라는 거예요. 밥. 자, 근데 이거 말고 통행로에 통행지에 통행로에 담장과 같은 장애물. 장애가 통행에 문제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드는 거. 제거 비용 부담. 이거는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합니다. 통행지 소유자. 비용 부담이 달라요. 두 가지가 추가해야 돼요. 책에 없어요. 지금. 개설 비용 통행권자. 장애물 없애는 거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읒에서 말하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축조물 철거돼야 되죠? 철거 비용 누가 부담? 통행지 소유자, 을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을 부담.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유상 통행권입니다. 돈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죠. 손해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예외적으로는 또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는 뭐가 인정된다고요? 무상 통행권, 무상. 그러니까 219조에서는 유상 통행권이라고 돼 있는데 220조는 또 무상이라는 거죠, 지금. 한 장 앞으로 와보세요. 한 장 앞으로 와보시면은 259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우리 봤던 219조 있잖아요. 여기는 유상 통행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220조에서 말하는 건
예외적인 무상통행이에요. 자, 220조 내용 보면 1항에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해요. 그때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대요. 보상 의무가 없다는 건 공짜라는 거예요. 즉 무상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2항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 양도시켰던 경우에도 준용하겠다. 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이나 분할, 1항의 분할이나 2항의 일부 양도.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맹지가 되었던 경우라면 이때는 무상이라고요. 공짜. 분할이나 일부 양도라는 말이 안 나오면 당연히 유상통행이에요. 이 표현 나오면 분할, 일부 양도 이 표현 나오면 그럼 무슨 통행? 그러면 이제 무상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표현 나오면요. 자, 여기서 갑소유. 을하고 같이 소유. 갑하고 을하고 지금 맹지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유를. 토지 공유. 자, 그리고 오른쪽은 병이 소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통로 개설해서 통행해도 되죠. 맞나요? 승낙 받고요. 승낙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죠. 얘가 거절해도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맹지니까 맹지. 그러면 갑만 통행해, 을도 통행해. 갑하고 다 통행하죠. 토지 사용권자니까. 유상, 무상. 유상이죠. 유상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땅이 또 맹지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되시죠? 또 맹지 돼버린 거지. 을은 나갈 수 있죠. 근데 갑은 맹지 됐죠? 이때 갑은 내가 맹지가 됐으니까 갑도 통행해야 되죠? 근데 갑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기 통로 만들어서 통로 만들어 통행할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병이 열받잖아요. 병이 열받잖아요. 내 땅이 무슨 공원이냐 지금. 너는 위로 다니고 너 밑으로 다니네. 이렇게 하면 열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또 누가 또 분할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또 가운데로 또 다니겠네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병이 열받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지금 맹지가 된 건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거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갑한테 이렇게 대신 갑이 여기서 분할의 당사자가 을이잖아요. 을땅을 밟을 때는 이렇게. 이때 유상으로 한다, 무상으로 한다. 무상으로 해줄게. 무상으로. 무상. 이때는 무상으로 해줄 테니까 새로 통로 만들지 말고 기존 통로로 나가시란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취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할 일부 양도 나오면 무상이에요. 무상.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에요. 갑하고 을이 분할 일부 양도의 당사자입니다. 자, 만약에 갑이 이 땅을 A한테 팔면 A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 당사자가 아니죠. A는 새로 땅을 매수한 승계인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만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거지 승계인한테까지는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승계인은 얘는 다시 무상이다, 유상이다. 얘는 다시 유상 통행권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262페이지 와보세요. 262페이지. 자, 262페이지에서 위쪽에 니은에 보시면은 니은에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다. 이때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 종전 토지에만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근데 이 규정은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끼리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승계인한테까지는 적용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승계인은 유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계인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승계된 경우에는 다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범위 다시 정하고 보상할 의무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경계 관련된 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